하나 보편적인 거 말고 박정희 모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지금 초점을 맞춰서 토론문을 만들어 보았고요. 박정희 모델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네 가지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런 경제정책이 있었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언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정책을 집행한 것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집행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죠. 최근에 저는 오늘 이 학술대회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야기보다 주류경제학 비판이 오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그 주류경제학 비판에 대해서 늘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되게 주류경제학이 이런 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그 주류경제학이 대개는 학부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자꾸 주류경제학이라고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면 태극 일장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태극 일장을 보고 나서 태권도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뭐 미시경제학에서 그걸 배우는 건 어디까지나 기초고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하려면은 당연히 뭐 어메리칸 이코노미 리뷰나 이런 데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프론티어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면에서는 지나치게 좀 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 초에 월드뱅크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당시 일본 경제가 침체하면서 산업정책이라는 주제 자체가 경제학에서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의 부상과 아울러서 산업정책이 새로운 주제로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립 아기용의 2015년 어메리칸 이코노미 리뷰 페이퍼가 굉장히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뭐 그 이전에도 뭐 로니 다닐 어드닉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는 지금 경제학에서 가장 핫한 주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경제학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주제가 헬스라든가 뭐 지난 그 베네젠 디플로식의 그런 실험경제학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빈곤을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논의일 뿐이고 실제로 경제가 오늘 많이 이야기되는 중진국으로 어떻게 접어드느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느냐와 관련돼서는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워낙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주제는 지금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한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요즘 엄청난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만 리스트업을 했습니다만 뭐 제 이름이 안 들어가면 좀 뭐 할 것 같아서 제 이름도 넣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화공포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어너스트 리우라든가 네이선 랭 이 두 사람은 대부분 아세모글루의 제자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떤 산업 단계에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고 정책에 어떤 그 도움을 주어야 그 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와 같은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네스트 리우의 업스트림네스 같은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다 적용한 것이 2022년에 커틀리 저널에 곧 나올 네이선 레인의 중화공업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외에도 KDI의 김민석 박사 등이 하는 연구라든가 아니면 최재도 박사가 한 연구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있었던 외자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 밑바닥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끄집어내서 실제로 저런 정책을 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얼마만큼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는지를 추정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굉장히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제가 굉장히 우연찮게 전화 줌 미팅을 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저와 김준경 박사님 그리고 박명호 박사님과 함께 수출 진흥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미팅을 하자는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경험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뭐 좀 옛날에는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오타쿠적인 관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경제 발전을 이해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서 부상을 하고 있고, 뭐 이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정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선구적으로 연구를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김순옥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굳이 토론을 하자면, 과연 이와 같은 관심 그리고 선구적인 노력이 과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은 과학의 단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저는 좀 아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러한 박정희 모델 자체가 뭐냐보다는 발표해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세계사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프론티어에서 있는 이러한 논의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많은 논의들이 확장성을 갖는데 굉장히 큰 제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과연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화의 원리가 박정희 모델의 핵심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박정희 모델이 실제로 그런 것을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한 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고착화된 박정희 모델은 차별화 정책이다로 등식화되고 하나의 이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증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김성욱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발표문에 보면 수출 목표제 같은 것들이 차별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언급이 됩니다만, 수출 목표제와 같은 것은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한 할당제와 거의 차별화되지 않고, 실제로 수출 목표제로서 그 기업들에게 지정했던 그 양을 기업들이 달성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달성이 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식의 생산량 할당제라는 것이 실패하기 마련이었는데, 왜 그럼 여기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독점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정체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에 어느 집에 가건 우리나라의 모든 집에서 럭키 치약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과정을 했던 산업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독점이었고, 이것은 차별화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어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진 모형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논의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포괄되는 과정에서 그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